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맨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최고시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뭐 10만 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인 8만 6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어느 정도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11명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전히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높은 수치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373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5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화이자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팍스로비드. 그리고 이 팍스로비드가 이 병원 의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약사들도 이제 처방을 해줄 수 있게 돼가지고 이 팍스로비드의 이제 사용량이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팍스로비드의 이제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건이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만 이제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먹는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이 팍스로비드 굉장히 많이 복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많이 치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도 많이 내려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많이 걸리고는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우리들을 보호를 할 게 좀 많이 생겼거든요. 백신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먹는 치료제까지 지금 나와 있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좀 많이 보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말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기 때문에 팬데믹이 아직 끝났다고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직까지 위험하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실내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손 씻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 잘 씻고 청결을 잘 유지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어느 정도 좀 많이 방역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런 좀 재미난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이 방 안에 머물렀다가 나간 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방 안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정도가 지나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까라는 그런 재미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레지덴셜 에리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거지에서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다가 나간다고 하면은 이 방 안에 있는 이 공기가 모두 다 순환이 돼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 안에 공기가 모두 외부의 공기랑 이제 순환이 된다고 하면은 대략 한 30분에서 10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 방이 창문이 열려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봐야 하고 어쨌든 간에 대략 보면은 30분 빠르면은 30분 아니면은 길면은 10시간이나 걸린다고 해요. 창문이 모두 닫혀 있고 그런다고 하면 말이죠. 그리고 이 퍼블릭 빌딩 같은 데를 본다고 하면은 이 퍼블릭 빌딩에서는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방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두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빠르면은 12분 아니면은 길면은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퍼블릭 플레이스 그냥 뭐 마트 같은 곳이나 가게나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는 만약에 어느 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다고 하면은 뭐 많게는 2시간 동안은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방 안에 남아 있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실내 안에서는 무조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이 병원 안에서는 뭐 병원에서는 항상 이 벤틸레이션 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병원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이제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하면은 병원은 항상 이 환기가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5분 안에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모두 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빠져나간다라고 하네요. 역시 병원이 가장 좀 안전한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뉴스를 보니까 그냥 퍼블릭 플레이스에서 굉장히 빠르면은 12분 아니면은 길면은 2시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오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실내 안에서는 웬만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항상 머무른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웬만하면은 실내 안에서 마스크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기사 끈 부분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더라도 뭐 KF 뭐 94, 뭐 KM 뭐 95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필터가 잘 되는 그런 마스크를 실내 안에서는 이제 꼭 쓰고 다녀라라고 이렇게 또 결론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실내 안에서는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이 BA4하고 이 BA5 감염세가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영국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고요. 굉장히 좋고요. 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 내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뭐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BA4하고 BA5에 모두 걸렸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내려가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또 다른 변이는 제발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서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면서 어제 23만 3,700명이나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주말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조금 적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주중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여전히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8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네,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작은 나라에서 미국보다 인구도 훨씬 적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23만 명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네, 이렇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한국도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1만 2천 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8만 명, 한국 11만 2천 명. 지금 한국도 어마무시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또 극성이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원숭이 두창이 지금 미국에서 감염자들 수가 7,000명을 지금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일주일 새에 미국에서 이 원숭이 두창 감염자들 수가 1,600명이나 늘어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함께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원숭이 두창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게이들, 이 게이들만 지금 이 원숭이 두창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죠.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 가지고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원숭이 두창도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질 거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원숭이 두창도 이제 검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뭐 백신 같은 것도 많이 접종하지 않을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은 아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뭐 워낙 심각하니까. 어쨌든 이 원숭이 두창도 지금 미국에서 난리 부르스라고 합니다.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원숭이 두창이나 이거 청결을 잘 유지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손 잘 씻고 그리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웬만하면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리고 실내 안에 뭐 퍼블릭 플레이스 이제 실내 안에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면은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원숭이 두창이나 좀 잘 방역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발 그렇게 하고 다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원숭이 두창 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야,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잠깐 한번 보자고요. 이제 전쟁 상황에 대해 가지고 많은 뉴스는 올라오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63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길어지면서 그리고 이 전쟁 상황도 계속 고착이 되고 뭐 당연히 뭐 폭격 있고 뭐 전쟁은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뭐 심각한 상황은 뉴스에 올라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뭐 둘 다 좀 소강 상태를 지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유크레인하고 러시아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이 오데사에서 이 유크레인에 있는 이 곡식물들을 수출을 하는 것에 얘기가 잘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첫 번째 선박이 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이 유크레인에서 세척의 이 곡물 수출하는 선박이 이제 조만간 출발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고요. 빨리 더 많은 유크레인 이 곡식물들이 수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식료품 가격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가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크레인 군이 너네가 쏜 미사일 때문에 포로 수용소가 폭파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크레인 군인들 5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러시아가 조작을 한 그런 정황이 발각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포로 수용소가 이제 포격을 당한 뒤에 러시아 군들이 와가지고 하이마스 그 포탄 있지 않습니까? 이 포탄을 포격을 이제 당한 뒤에 거기에다가 갖다 놨다라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러시아는 상황을 지금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 전쟁을 더욱더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이 전쟁을 더 심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크레인한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유크레인이 지금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진짜 나쁜 새끼들이고요. 진짜 너네들은 싹 다 묶어가지고 지옥에 쳐넣던지 해야지 진짜. 그냥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종전이라는 그런 뉴스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당분간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제발 좀 러시아인들 다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 누구도 이익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 누구도.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이 전쟁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요. 유크레인하고 이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주식이 지금 뭐 작살 났거든요. 유가가 계속 폭등을 하면서 어쨌든 빨리 좀 이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전쟁이 끝나야지만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또 옛날처럼 좀 기쁜 그런 나날들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소식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러면서 이 워싱턴 DC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워싱턴 DC에서 천둥이 벼락이 계속 이렇게 떨어졌는데, 백악관 있지 않습니까? 이 백악관 근처에서 이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 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근처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웬만하면은 이제 비 오고 그러면은 걸어 다니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벼락이 또 그렇게 또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벼락 맞기가 굉장히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진짜 이렇게 벼락을 맞고 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이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한 뒤로 계속해서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군사적 그리고 기후적으로 협력을 맺고 있었던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협력을 맺고 있었던 것을 중국이 이제는 우리는 협력을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펠로시가 이 대만을 방문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미국하고 이제 손잡지 않고 아마도 러시아랑 손잡고 삐빠빠 룰라 춤추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둘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제 잘 뭉쳐가지고 너네들 한번 쪽박 한번 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창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창에서 이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뒤에 모든 대화가 지금 단절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 중국은 이 대만
대만 해협, 이 대만 근처에서 계속해가지고 군사훈련이라는 제목을 걸어두고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뭐 포격 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훈련이라고 하는데 대만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군사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이 계속해가지고 대만 해협, 이 대만 근처에서 뭐 군사훈련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이 대만 쪽에 미군 정찰기 7대를 보내가지고 중국이 하고 있는 이 군사훈련을 계속 정찰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 이 백악관에서는 이 중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대만 해협에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이 군사 행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이 군사 활동을, 군사 훈련을 하다 보니까 뭐 비행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비행기들이 이 항로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 비행기들이 이제 취소가 되는 등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뭐 중국 지금 미국한테 뿔나가지고 대만한테 어마무시하게 군사적인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도 계속해가지고 대화 같은 거 단절을 하고, 그리고 미국하고도 하고 있었던 기후변화 협정, 그리고 경제 협정 같은 것들 모두 중단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하고의 어마무시한 단절이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이제 크렘린 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중국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합법적인 것이다.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오히려 중국을 자극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국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또 러시아는 중국 편을 들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아주 둘이 손발 잘 맞네요. 제발 둘이서만 이렇게 살다가 둘이서만 이렇게 손잡고 룰랄라 삐빠 하다가 뭐 북한이랑 같이 껴가지고 셋이서 아주 폭삭 좀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둘 다 진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뭐 골 사나운 것만 보여주지, 뭐 중국이 이렇게 힘이 세져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전혀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거든요. 중국은 너무나 민족 의식이 강해가지고 자기만 잘났다라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러시아도 비슷하고요. 이렇게 공산 국가들은 좀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만 잘났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절대 부정적인 측면만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둘 다 아주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 펠로시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국을 방문했었을 때 윤 대통령이 이 펠로시랑 안 만났거든요. 안 만나보니까 이 중국에서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반가워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당연하죠. 펠로시가 지금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중국은 굉장히 짜증나 있거든요. 짜증나 있는데, 그런데 한국은 또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왜냐면은 중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눈치도 봐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안 만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펠로시가 한국에 왔었을 때도 좀 홀대하는 분위기였다고 하거든요. 뭐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축하해 주는 것도 없고 환영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됐었다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뭐 창피한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그런 것도 뭐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한국은 뭐 전통적으로 미국 편 아닙니까? 좀 미국 편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또 한국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은 중국에다가 또 칩 같은 거 많이 팔아야 하지 않습니까? 뭐 중국은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에서 이 반도체를 중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는 생각을 해야 할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잘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이로운 쪽으로 좀 잘든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미국 볼링컨 국무장관은 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마약 소지 혐의로 지금 러시아에서 이 미국 여자 농구 스타가 지금 구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징역 9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9년 6개월. 엄청나게 거의 최고형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 국무장관 볼링컨은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에서 일부러 이 여자 농구 스타를 거의 최고형을 내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이 섞인 그런 뉴스도 올라왔고 있네요. 어쨌든 이 죄수이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 측에서는 이 여자 농구 스타가 죄수이기 때문에 죄수 교환 있지 않습니까? 죄수 교환 같은 걸로 아마 이 여성을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좀 민폐이긴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미국에서 이 대마초가 들은 이 오일이 이게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불법인 나라가 훨씬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되죠. 한국도 완전히 불법이거든요. 대마초가 굉장히 심각한 마약류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에도 이런 거 가지 나가면 안 되고 그냥 마약 같은 것은 손에 안 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 거 해서 뭐합니까? 돈만 나가지. 돈만 엄청나게 나가고 그리고 그것도 중독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또 어마무시하게 또 쏟아 부숴야 하거든요. 돈. 그 돈 많이 드는 거 그거 뭐하러 그런 거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다른 취미를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떠실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FBI 국장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알자와 하리,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알자와 하리 빌라덴의 후계자, 얘를 이제 드론으로, 미국에서 이 드론으로 사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쩌면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에 대한,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된다라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FBI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원숭이 두창도 있고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사람 많은 곳 안 돌아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드네요. 뭐 테러 위협도 지금 좀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 푸드뱅크 있지 않습니까? 이 푸드뱅크의 이용이 굉장히 지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푸드뱅크의 이용이 굉장히 늘고 그리고 기부 같은 것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전형적인 침체 분위기죠. 지금 미국은 침체기입니다. 지금이 침체기인 것 같아요. 지난 1분기, 2분기 모두 다 GDP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적으로도 이것은 침체기고요. 아마도 이게 침체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반등을 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완전한 거의 완전한 소프트 랜딩인데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려고 하면은 우선 전쟁이 끝나야 하거든요. 푸틴아 제발 좀 전쟁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중국도 좀 정신 좀 차리고 이 전쟁을 좀 끝내줬으면 하는 그런 거 바람입니다. 전 세계적인 긴장을 좀 안 일으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국하고 러시아 둘 다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 기후 500여 건을 이렇게 살펴봤다고 합니다. 이 500여 건을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에 71% 정도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는 인간이 지금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기후 변화에 맞춰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전 세계의 리더들이 뭉쳐가지고 이것을 헤쳐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전 세계가 어지럽고요. 그러면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대로 가다 보면은 정말 더 심각한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거든요. 제발 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여기 LA에서 좀 굉장히 끔찍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LA 윈저 힐즈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우스 라브레아 그리고 슬라우슨이 만나는 곳인데
이곳에서 어제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던 벤츠 승용차, 깜장색 이 벤츠 승용차가 굉장히 빠르게 가다가 빨간불을 이제 지나는 바람에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CCTV에 찍혀가지고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교차로가 있는데 차가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깜장색 벤츠 승용차가 엄청나게 과속을 하더니만 절대 쓰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이 교차로를,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차로를 지나가는 바람에 여기에 있던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크게 나면서 이 사건 때문에 6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8명이 굉장히 크게 다쳤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고였다고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엄청나게 크게 사고가 나다 보니까 갑자기 화염에 휩싸이고 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다고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여기서 주유소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주유소 근처에서 이제 주유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이렇게 교차로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화염이 휩싸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사건을 봤는데,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다 보니까 갑자기 거기에서 아기가 자동차 안에서 튕겨져 나왔다고 합니다. 아기가 튕겨져 나오면서 자기 근처로 떨어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살리려고 했지만 이 아기는 결국에는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 중에 임산부도 있었다고요. 아기를 베고 있었던 임산부가 있었는데 이 임산부도 아기랑 함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6명 사망, 8명 굉장히 크게 부상을 당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 있지 않습니까? 4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40대 여성이고, 그리고 이 여성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벤츠 차를 운전을 하다가 그렇게 세게 박았는데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사망을 하고, 정작 이 사고를 낸 여성은 사망하지 않고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교통사고에 대해 가지고 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계속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사고를 낸 이 여성이 낫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경찰 조사가 들어갈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속은 절대 금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큰 사고가 일어난다, 과속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경찰은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속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운전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자신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누가 와서 박으면은 그거는 진짜 뭐 없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항상 운전을 하실 때 방어 운전을 하시면서 좀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 LA 한복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고, 이렇게 LA에서는 항상 운전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또라이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웨스트 헐리우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죄수를 이렇게 옮기고 있었던 이 차량에서 죄수가 탈출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교도관이 이렇게 감시를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감시가 잠깐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죄수가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이 죄수를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잡혔다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웨스트 헐리우드에 계신 분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할리우드 근처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총격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권총 강도도 많이 일어나고, 여기 LA 할리우드 좀 여행 가실 때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켄터키주가 얼마 전에 홍수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켄터키주 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미주리주 있지 않습니까? 미주리주에서 또 홍수가 나가지고 뭐 차량이 잠기는 등 뭐 물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미주리에 계신 분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샌디 훅 이 총기 난사 사건, 요 총기 난사 사건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구급파, 완전히 엄청난 이 구급파가 이 사건,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조작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던 이 구급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트럼프보다 더 심한 구구파라고 하는데, 샌디 후크 사건, 이 총기 난사 사건은 이 조작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구구 음모론을 퍼뜨리고 다니던 자였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금이 410만 달러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주 잘된 판결이고요. 410만 달러 받고도 아마도 더 많은 금액을 배상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너무나 잘된 이런 판결이고요. 배상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구구 음모론에 관한 첫 번째 징벌적 이제 판례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구구파들이 이런 가짜 뉴스들을 엄청나게 지금 뿌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 구구파들, 이렇게 또 가짜 뉴스들을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또라이 새끼들을 잘 잡아가지고 모두 다 벌금을 매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진짜 걔네들은 이불을 그냥 꼬매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혼동을 하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구구파, 이런 가짜 뉴스들을 굉장히 믿는 사람들, 이런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집단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미국 미네소타주, 굉장히 커다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백화점이 있다고 하거든요. 몰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백화점이 있는데, 이 백화점 안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총성이 3발이 발사가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혼비백산으로 지하에 내려가서 숨는 등 뭐 난리 부르스였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경찰은 이 백화점을 봉쇄를 해가지고 범인을 계속 색출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렇게 쇼핑을 갈 때도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많이 몰리는 곳에서는 누가 이렇게 총을 차고 다니다가 이 뚜껑 열리면은 자신이 아니게 되거든요. 다른 또라이가 한 명이 이렇게 또 들어오기 때문에 총을 막 아무데나 이렇게 발사를 하면은 이렇게 또 난리 부르스가 나는 거죠. 총기 난사 아무 때나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몰리는 곳에서는 웬만하면은 요즘에는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어떻게 사람이 그럽니까? 항상 좀 조심하면서 다니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를 훨씬 더 강화를 해야 합니다. 왜 총기를 이렇게 밖으로 이제 차고 나가도 되게 만들었는지도 이상하고, 총기도 너무나 쉽게 살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총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총기 관련 사고 많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제발 좀 이 총기 관련해가지고 제재를 좀 훨씬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끔찍한 일이 엘레바마주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엘레바마주에서 어느 한 소녀가 한 12살이라고 합니다. 12살 된 이 소녀가 자신의 엄마 그리고 자신의 오빠 14살 된 이 오빠랑 시신이라고 합니다. 시신이 된 자신의 엄마랑 자신의 오빠 옆에 일주일간 이동식 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 모빌홈에 갇혀 있다가 범인이 일을 나간 틈을 타가지고 이빨로 자신의 밧줄을 풀고 빠져나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겨우 이 12살 소녀 살아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일주일 전쯤에 이 동거남이라고 합니다. 이 엄마랑 살고 있는 이 동거남이 미친놈인데 엄마를 사살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오빠까지 사살을 한 뒤에 토막을 냈다고 합니다. 토막 살인이죠. 토막 살인을 낸 뒤에 이 소녀를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묶어놨다고 하네요. 12살짜리를 말이죠. 묶어놨다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묶어놨다가 이렇게 일용직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겨우 이 12살 소녀가 빠져나오면서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남성 그리고 이 3명 있지 않습니까? 엄마랑 그리고 이 2 자녀 모두 다 멕시코 불법 체류자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끔찍한 일이 또 미국 엘레바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불법 체류자가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니까 조금 안타깝네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좀 비난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이 캐나다에 있는 어느 한 이 간호사 여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간호사 여성이 캠핑장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이 캠핑장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어디서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네, 어느 소년의 비명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쪽으로 가보니까 퓨마 있지 않습니까? 퓨마가 이 어린 아이를 덮쳐가지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여성이 주변에 있던 돌을 이렇게 집어들고 퓨마의 머리를 찍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탁 찍으니까 퓨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네, 이 여성은 이제 간호사였다고 하는데 항상 이런 위험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무기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잘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뭐 그때는 무기가 없었나 봐요. 돌을 들고 이렇게 가가지고 퓨마를 이렇게 머리를 찍어가지고 이제 자신이 계속 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어쨌든 정말 대단하고요. 네, 다행히 이 소년은 아무런 뭐 조금 다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저도 이렇게 캠핑장 같은 데 놀러 가고 싶은데 미국 같은 곳에서는 캠핑장에 진짜 곰들이 내려오거든요. 곰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캠핑장 갔다가 괜히 곰이랑 마주치면 어쩌지?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무섭기도 한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캠핑장에 갈 때 곰 스프레이라고 있거든요. 페퍼 스프레이인데 사람들을 위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그 페퍼 스프레이는 굉장히 작잖아요. 요만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을 위한, 곰을 대비해서 만든 이 페퍼 스프레이는 이따시만 합니다. 이렇게 커가지고 제가 한번 사려고 했는데 $60인가 $50 정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싸가지고 안 샀는데 어쨌든 이렇게 커다란 이 페퍼 스프레이를 팔기는 팝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캠핑을 간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런 곰용 페퍼 스프레이를 또 사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야생동물들의 공격에 대한 이런 뉴스를 보면 말이죠.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어느 한 광산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광산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광산 안에 10명이나 매몰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에서는 3일 연속 계속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유튜브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여행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여행 유튜버들 중에 이런 광산에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좀 걱정을 했는데 진짜 만약에 어느 한 여행 유튜버가 광산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만약에 매몰된다고 하면은 야, 이거 완전히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겠어요. 어쨌든 여행 유튜버들 여행 다니실 때 위험한 짓 안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어제 또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은 야, 이거 뭐 평생 영원토록 계속 이렇게 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나라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거 예전에 내 땅이었으니까 내놔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분쟁은 계속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안타깝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S&P 500도 마이너스 0.8%,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또 웃깁니다. 하락을 하는 게 조금 웃긴데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거든요. 실업률이 5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3.5%라고 합니다. 완전 고용도 이런 완전 고용이 없습니다. 실업률 3.5%면은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최저치거든요. 지난 7월달 미국 일자리가 53만 개 정도가 이렇게 창출이 되면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보다 일자리가 2배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리고 실업률은 3.5%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하면서 연준에서는 아마도 다음 금리 올릴 때 많이 올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거든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나빠지고 있는 이런 이상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는 하거든요. 경기 침체 맞습니다.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은 경기 침체이기는 한데 고용률이 미쳤습니다. 고용이 굉장히 좋고 지난 7월 달에도 일자리가 53만 개나 늘어나고 그리고 실업률이 3.5%. 지금은 미국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경제가 굉장히 탄탄해요.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말도 하고 있고 그 누구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경제 지표 그리고 여기저기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서로 상반된 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실업률은 뭐 역대 최저치 53년 만에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거 모두 다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된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다음 분기 있지 않습니까? 다음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대략 1.7%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1.7% 업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GDP는 1.7%를 기록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이제 3분기 때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소프트 랜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테슬라에서 셰어홀더 미팅이 있었거든요. 이 셰어홀더 미팅에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인플레이션 피크가 지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기차 가격 상승하는 것은 이쯤이면은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이 전기차 더 이상 가격은 올릴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경기가 또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진다고 하면은 자동차 가격도 조금씩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도 아마도 이 인플레이션 정점은 지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고용이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좋다고 하고요. 예상치보다 2배가 좋다고 하고 그리고 실업률도 3.5%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지표로는 경기 침체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연준에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금리를 더 계속 높게 올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식시장 내려가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반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경기 지표가 좋으면은 주식시장도 같이 이렇게 좋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경기 지표가 좋으면은 주식시장은 내려가고 이렇게 또 반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진짜 주식하기 어렵습니다. 주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리프트 있지 않습니까? 리프트 주가가 지금 12% 폭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이 리프트 그 자동차 우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쉐어라고 해야 되나? 택시 하는 거. 이 리프트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매출이 그러니까 지난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리프트의 운전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리프트를 이용을 하는 이용자 수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와 비교를 해가지고 30%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출이 거의 10억 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거의 10억 달러. 뭐 9억 9천 몇백만 달러라고 하는데 거의 10억 달러가 나오면서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리프트 주가 12% 이제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미국 기업들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네 만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구글하고 펩시는 계속해가지고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대비를 해가지고 설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뭐 당장은 경기 침체일 수는 있지만 미국은 우상향을 하거든요. 항상 주가는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진짜 인류가 멸망을 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을 때 주식을 사는 게 맞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자신이 보고 계시는 그 주식이 이때쯤이면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조금씩 사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사기 시작을 하면 돼요. 분할 매수라고 하죠. 분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텔은 이탈리아에 50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텔도 계속해가지고 설비 투자, 이런 반도체 공장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다가도 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다가도 지금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네요. 인텔은 예전에 팹랩스라고 해가지고 공장을 안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장을 안 만들다 보니까 삼성하고 이 TSMC에서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이 기술력이 지금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삼성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에서 이대로 있다가는 계속 뒤처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텔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짓고 있죠. 미국에다가도 공장을 짓고 있고, 그리고 유럽에다가도 공장을 짓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인텔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따라잡지 않을까. 인텔은 지금은 조금 주춤은 하지만 인텔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거든요. 칩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공장을 모두 완성을 하고 공장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인텔이 또 엄청나게 또 성장을 잘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이 워너 디스커버리에서는 이 OTT 있지 않습니까? 이 OTT에서 무료로 광고를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서는 광고를 본 뒤에 어느 정도 싼 멤버십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너 이 디스커버리에서는 완전히 무료로 광고를 보면서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이 넷플릭스에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는 전쟁, 이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이전 수준으로 이 유가가 돌아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죠. 어쨌든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너무나 좋고,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우려 속에 유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고요. 유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90달러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80달러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대략 한 90달러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유가 더 많이 내려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휘발유 같은 거 펑펑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뭐 펑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5불이 넘어요. 5불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기름을 하나 가득 채우는데 100달러가 아직도 넘어갑니다. 빨리 좀 더 많이 기름값 좀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